시간이 한참 가버렸네. 저기 그 599번에 관련된 얘기는 알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뭐 되는 친구들은 그냥 599번 풀어보고요. 조금 헷갈리면은 뭐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XY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아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함수값들의 합 가지고는 우리가 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fx 하나만 넘겨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변을 y로 나눴을 때 딱 변화량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y만 0으로 보냈을 때 우리는 요게 f'x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f'0 그래서 f'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599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지워버리면 안 돼요. 비서하게 조금 잘하잖아요. 자, 다들 들어간 데까지는 조금 넘어가서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y로 나눠주고 이때 y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극한을 씌울게요. y가 0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좌변은 이쁘게 f'x가 되겠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y로 나눌 수 있는 애는 나눠서 묶어줘야 돼요. 나눠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y로 딱 나눠 떨어지는 애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y가 0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2x제곱, 2x제곱, 2의 0제곱, 1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0에 가까운 거지 0이 아니라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거 정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모르겠으면 꼴부터 가야 되는데 분모 0으로 가네. 얘가 지금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y는 f0으로 수렴하잖아요.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연속함수라서. 그래서 f0이 0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f0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쪽에서 봐야 되는 극한이에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얘는 뭐 그냥 따로 봐요. 어차피 얘 자체로 0이 되는 애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y분의, 자, 얘를 묶어 봅시다. 이거 인수분해 해서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2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2의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2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또다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게 이제 주요 특징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2번만 다시 한번 이쪽에다 좀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 뭐 얘는 어차피 f0이 0이라서 요 자체만 가지고 f'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y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2의 y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어차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봐도 상관없어요. 결국 얘 오른쪽이 0 나온, 분자가 0 나온 거는 딱 얘 때문에 0 나온 거니까 요것만 지금 0분의 0꼴의 원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걔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너무 쉽지. 미안. 그 시기에는 극한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나갈 거예요. 왜냐면 y만 0으로 가는 거니까. 다들 마무리 다 됐네요. 자, 끝내봅시다. 요거는 결국 f'0이 될 거니까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5로 나오겠고, 얘는 그냥 1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요 극한 때문에 5 들어가고 얘 그대로 나가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x제곱 플러스 4구나.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뽑아냈습니다.
자, 나중에 적분도 나오겠죠. 뭐 어차피 수투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관련된 내용 나와서 아예 그냥 함수식을 뽑아내가지고 더 계산 들어가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다가 ln 2 집어넣으면은 그냥 2로 나오니까 2 더하기 4, 6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와, 드디어 유형 5번 마지막이에요. 유형 5번 마지막. 얘는 아니다. 그냥 직접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덧대서 설명하는 거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이게 답 내는 거 자체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지? 604번 이거 지금 못 풀어요. 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604번. 왜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걸 지금 미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 아니면 못합니다. 못해요. 왜? 일단 개수가 1로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것도 목셈 미분법이라고 해서 이제 또 나눗셈 미분법을 또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합니다. 604번은 일단 지워놔요. 어차피 이거 빼도 나중에 뒤에 있는 거 풀다 보면은 이거 알아서 되기 때문에 지금 숙제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2번 요것만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건가 봐. 자, 여기서 답 내는 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1번 x는 1에서 일단 먼저 연속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연속. 그래서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것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왜냐면 우극한은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은 걸로 수렴할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과 자극하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걸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보려면 얘 도함수, 그죠? x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1에서의 우미분 계수랑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플러스 b
아이고 요게 그냥 1이네요. A는 그냥 2가 되겠고 A가 2면은 얘 B는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 B 곱한 게 2 빼기 1로 그냥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왜 이거를 갖다가 1, 1 집어넣은 거랑 미분한 거에 1, 1 집어넣은 걸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풀이는 못 써요. 원래 쓰면 안 돼요. 이 풀이는 원칙상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당장은 이렇게 푸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편의상 fx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그게 위아래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양자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gx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는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자, 함수가 딱 a에서 바뀌는데 바뀌는 그 지점이 하필 딱 접하기 때문에 이쁘게 지나가진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gx는 딱 여기까지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x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장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뭐 미분 가능한 게 그래프상 맞으니까, 그쵸?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a보다 작은 데서 문제 안 되고 a보다 큰 데서도 문제가 안 돼요. a만 확인하면 다 되는 게 되네요. 그러면 a 지점에서 미분 계수만 존재하는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극한 쉬어야 되는데 그냥 따로 갈게요. 우극한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중에서도 좌미분 계수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x-a분의 fx 빼기 fa가 되겠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는 지금 gx로 써야 돼요. 근데 fa 대신에 써야 되는 게 ha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분 가능하려면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부모가 0인 이상 분자는 0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무조건 GA가 HA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불연속 함수일 수도 있어요, 저거. 실제로 작년에도 고3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엄청 했는데 안 듣길래 모의고사의 문제에다가 객관식 최고 난이도로 그냥 강제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원래는 분자도 극한값이 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요게 HA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얘는 어차피 GA로 수렴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HA랑 똑같을 수밖에 없더라. 결론은 뭐예요? 아,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연속함수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 판단을 그냥 빨리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쪽은 그냥 이걸로 대체해서 봤다고 칩시다. 대체해서 봤다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gx 어차피 HA랑 GA는 똑같아야만 되니까 G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G라는 함수의 A 지점에서의 좌미분 계수만 보는 거예요. 뭐 물론 좌미분 계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용어 아니에요. 그냥 학원가에서 쓰는 용어예요. 문제집들이 편하게 그냥 쓰는 것뿐. 원래는 그냥 미분 계수의 좌극한이에요. 그냥 기울기의 좌극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좌미분 계수는 딱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좌미분 계수는 뭐 미분 계수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G'A로 수렴을 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그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어차피 fx는 hx로 쓸 수밖에 없고요. 얘는 무조건 100% fa죠? HA죠. 그러니까 얘는 h라는 함수의 우미분
보는 거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그냥 H'A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 둘이 똑같은 것만 봐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결국 얘는 이걸로 줄일 수 있고 얘는 이걸로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만 써도 된다라고 한 게 예전에 풀이에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발전되고 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확정이 나버렸어요. 확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공식 해설이라고 한다면 제일 공신력 있는 그 해설지가 어디냐?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왜 교육청 모의고사냐면은 당연히 수능 해설지가 최선이겠죠. 근데 수능은 해설지를 안 만들어요. 그 다음이 이제 평가원이겠죠. 왜? 수능도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만 출제자가 이쪽은 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만드는 거고, 뭐 물론 뭐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런 분들도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이쪽은 아예 그냥 수능 출제위원이 그냥 만들어요. 이쪽은 수능 출제위원까지는 아니고. 그치만 여기가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공신력으로 1순위예요. 그쵸? 근데 평가원 자체가 해설지를 안 만들어요. 평가원 자체가. 그러면 어디서 만드냐? 그 다음 공신력 있는 데가 교육청이잖아요. 얘만 해설지를 만들어요. 얘만. 그래서 얘 기준으로 얘가 맞다 아니다 라는 걸 좀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 공신력 있는 해설지는 어차피 뭐 공교육은 다 이쪽이 전부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사설이에요. 사설. 사설에서는 그나마 제일 공신력 있는 데가 EBS예요. 그나마 제일 검토 많이 하고 아무래도 뭐 모든 교육기관에 관련된 게 이쪽에 눈이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삐끗 나가면은 되게 욕 많이 먹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쪽은 되게 철저하게 잡아놓습니다. 연계 교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참고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보다는 못하니까. 예전에는 교육청이 이거를 인정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못 쓰고 다 이걸로만 다 바꿔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미적분에서 안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에서. 뭐 물론 딱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를 좀 그런데 얘랑 완전 똑같은 케이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비슷한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지금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삼각함수 미분법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5단원은 넘어가야 돼요. 5단원은. 뭐야? 삼각함수 미분이면 4단원 아니야? 근데 얘는 삼각함수 미분뿐만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샌드위치 때문에 x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각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각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각이 0으로 가자.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값이 얼마로 갈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서 얘 때문에 샌드위치로 빵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도함수를 씌워가지고 0 집어넣어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등과정 수준에서는 얘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의 최적화된 유일한 문제예요. 뭐 얘 변형 버전들은 좀 있지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정의대로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다만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발레 케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에이 몰라 일단 그냥 써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다가 왜 안 나오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그러면 그때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가요. 그럼 문제 안 생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실제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각이 x가 엄청나게 큰 상태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서 있을 때는
각 자체가 되게 두루뭉실하게 나와요.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가까워질수록 촘촘촘촘 하더니 거의 뭐 완전 그냥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수렴값은 0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분계수가 그렇죠? 완전 이러고 가요. 진짜 촘촘하게. 이거는 아예 현미경으로 보려고 해도 진짜 새까매요. 애가 이러고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분계수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돼버려요. 어차피 0도 못 집어넣고. 근데 정의대로 들어가면 딱 이쁘게 값이 나옵니다. 정의대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있다. 조만간 볼 거니까 우리 중간고사 대비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알고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미적분 중간고사 시험지를 만든다. 나는 99% 이 문제 집어넣어요. 99%. 왜? 개념상 너무 좋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진짜. 오케이. 이거는 미안. 나중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방금 푼 거 그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드디어 지소로그 함수 미분이 끝났어요. 자, 드디어 삼각함수로 갑니다. 1등급 문제는 미안해. 힘들면 일단은 천천히 풀어요. 어차피 여기 1등급 문제들 3월부터 내가 교평수 교재로 나가게 될 텐데 거기 어차피 거의 다 있어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들이어가지고 그때 다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으로 들어가는데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에서 사실 미분법을 다이렉트로 한 번에 들어가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까지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상위반이라 그래도 만약에 처음 듣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혹시 수원에 대한 개념이 살짝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각을 재는 방법에 관련된 거. 갑자기 왜 수원 첫 내용을 얘기하냐? 이건 그냥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이름은 그냥 무시해요. 각은 각도기 가지고 잽니다. 그죠? 이 선 기준으로 각재죠. 자, 이때 아무것도 없다.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기준인 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내가 각을 재려고 하는 그 목적이 되는 선, 대상인 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만약에 요 끼인 각,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순서대로 1, 2, 3, 4, 4면으로 가는데 이 반시계 방향으로 30도가 나왔다. 그럼 이 동경 세타의 각은 30도냐? 그죠?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왜? 동경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정확한 동경의 각이 30도다라고 말을 하기엔 좀 그래요. 얼마나 돌다가 왔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360도의 정수배로 일반각을 뽑아낼 수 있다.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죠. 라고 생각해서 일반각을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나는 그걸 각을 부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 그대로 부를 호자의 각도도자 호도법.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단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60분법과 호도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0분법은 말 그대로 도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애들이고,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도단위 이름이 60분법이냐? 1도를 60개로 찢어요. 그게 1분이에요. 그 1분을 또 60개로 또 쪼개면은 또 1초예요. 그래서 60개로 나눈다. 60개 치킨인가? 미안해. 그래서 60분법.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 빼고는 안 쓰니까. 자, 그러면 호도법. 도대체 라디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자, 3 더하기 4는 7이에요. 자, 7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은 라디안이라는 것은 단위 없는 애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라디안은 각도에서 딱 요 부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라디안의 취지 자체가 단위 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단위 없는 애들의 모든 단위를 다 라디안으로 보통 통칭해서 들어갑니다. 원래는 각도의 한정에서 만든 게 맞지만,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쓴 이유는 뭐냐? 기껏 잘 쓰고 있던 도 단위를 왜 갑자기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단위를 빼버리냐?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삼각 B라는 애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정의가 직각삼각형의 기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문제점이 딱 요거. 삼각형은 세내각이 180도인데 이미 90도를 썼어요. 그리고 어차피 길이의 B만 알면 되기 때문에 모양만 결정되면 되지 크기가 결정될 필요는 없잖아요. 각만 하나 더 있으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 B, C 이렇게 잡았을 때 세 개의 B를 한 번에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두 개씩. 왜? 세 개로는 비율을 못 만들잖아요. B는 만들지만 비율 만들긴 힘들죠. 비율을 만들려면 두 개짜리가 최고예요. 그렇죠? 비율수, 유리수. 괜찮죠? 자, 그래서 두 개 찢다 보니까 우리는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기 위한 세 가지. S자, C자, T자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냈어요. 다 세타라는 애를 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각도는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얘는 맨발로 다니면 애가 발 아프다 그래서 맨날 신발 신고 다녀요. 괜찮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신발 신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은 C분의 B, 코사인은 C분의 A, 탄젠트는 A분의 B.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그렇게 좋은데 왜 단위를 떼는데 이유는 요거죠. 태생적인 한계. 세타는 예각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못 쓰다 보니까 얘가 다른 가게까지 범용적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게 됐냐. 그래서 일반각으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삼각함수. 그러면 함수로 만들면 함수의 단위가 있으면 되나요? 뭐 시작부터 단위가 있는 함수면 솔직히 골치 아프죠? 뭐 당장 우리가 뭐 속도가 할 때도 맨 처음에 뭐 속도가 무슨 뭐 X제곱 뭐 미터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걸 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뭐 단위 계속 바뀌고. 막 애초부터 단위 달려있으면 솔직히 좀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단위를 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도라는 단위가 계속 연결돼 있으면 안 되니까 라디안으로 바꾸면서 단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함수로 만들려고. 괜찮죠? 마치 지수가 자연수에서만 쓰다가 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확장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쪽도 마저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 각을 정의 내려야 되는데 이때 맨 처음에 생각하기 가장 좋은 거 제일 만만한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뭐 원이 무난한데 반지름과 끼인각 입장에서 움직이자. 자, 그러면은 이때 아예 기준이 되는 1라디안을 그냥 호의 길이랑 똑같은 걸로 그냥 잡아버리자라는 거야. 이게 그냥 정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끼인각을 1라디안으로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세로 정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각이 2배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그냥 2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바꿨어요. 만약에 단위가 라디안인 상태에서 끼인각이 세타라 그러면 반지름 R이라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얘 비례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R 세타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건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정의예요, 정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끌고 가봤어요. 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관계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반원까지 끌고 왔어요. 반원까지. 자, 그러면은 반지름 R인 상태에서 호의 길이가 얘잖아요. 얘는 전체 원의 둘레 길이의 절반이네. 원 둘레는 2파이R이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파이라는 것 자체가 3.14 어쩌고저쩌고 원주율. 얘도 정의이기 때문에 얘 외워야 돼요. 그렇죠?
얘가 2파이r로 나온다라는 거. 반토막 길이가 파이r. 그럼 당연히 얘랑 얘 곱하면 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라디안이겠지 뭐. 그죠? r세타가 그냥 홀 길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평평한 각 도 단위로는 180도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 완전히 똑같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정의가 아니에요. 얘는 미끄러 온 거예요. 정의는 얘가 정의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부채꼴의 넓이 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하죠? 자, 얘는 아예 전체 원의 넓이에서 전체 360도 중에 이만큼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전체 원의 넓이하고 전체 360도분의 몇 라디안? 도분의 라디안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 분의 세타 라디안. 그래서 약분시켜 놓으면은 2분의 R제곱 세타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 중학교 때는 2분의 RL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별로죠. 그래서 항상 원과 관련된 건 중심과 반지름 아니면 중심과 반지름 각까지, 그렇죠? 부채꼴은 각까지. 그래서 R세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삼각 B를 함수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때 얘를 이거 좀 지워도 되겠지? 그죠? 자, 그때 얘를 잘 보니까 일단 뭐 요 고스란히 다 쓸 거니까 여기서 일단 뽕을 뽑을게요. 자, 요거는 C로 나눈다고 친다면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그쵸? 어차피 세타라는 한 뿌리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다 알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애죠. 한마디로 하나 같은 세계. 그쵸? 반대네. 세계 같은 하나. 하나인데. 그죠? 세계 같은. 그래서 서로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얘가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제일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아저씨. 그죠? 그 아저씨가 안다면 무조건 섭섭합니다.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자, 그래서 얘를 C제곱으로 나눠봤더니 1은 C분의 A제곱 플러스 C분의 B제곱이지 않냐? 그래서 얘는 C분의 A가 지금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C분의 B가 사인이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구나.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냥. 그래서 요것과 요거에 관련된 걸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 플러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대로 삼각함수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함수는 정의가 아무래도 삼각-B를 확장 적용한 거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는 똑같이 성립을 하지만 정의를 같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원래는 수식으로 정의 내리지만 나는 강제로 좀 의미를 부여해서 원점과 원점이 아닌 다른 점 사이의 관계 그냥 뭐 요 정도로만 그냥 쓸게요. 요 정도로만. 자, 그래서 1사분면의 한정에서 삼각-B랑 똑같으니까 1사분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자, x, y. 자, 그러면 둘을 연결했을 때가 r 길이라고 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끼인각을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요 삼각형 그냥 그대로 끌고 온다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똑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고스란히 사인 세타, r분의 y, 코사인 세타, r분의 x, 탄젠트 세타, x분의 y라고 쓰게 되는데 이때 얘는 y가 길이가 아니고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이것도 x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얘는 둘 다 음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길이분의 길이에 관련된 게 아니고 길이분의 좌표에 관련된 얘기구나.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둘이.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그냥 정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 판정할 때도 그죠? y가 양수가 되게 하는 얘랑 얘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 x가 양수는 1, 4분면, 4, 4분면만 되니까 여기만 음수. 그 다음에 둘이 부호 똑같은 여기만 양수 나오고 나머지 다 음수.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1에서 하던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으로 가봅시다. 미적분에서는 여기에서 세 개가 좀 더 추가가 돼요. 첫 번째, 시컨트 세타라는 게 튀어나와요. 시컨트 세타는 시컨트라고 읽어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너무 기니까 그래서 시컨트 세타라고 하고 얘는 코사인 분의 1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역수예요.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저기 그 미분하다 보면 막 역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걔를 좀 직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정의를 늘린 거예요. 굳이 얘네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와장창 늘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코시컨트 세타예요. 얘도 코시컨트. 그래서 코시컨트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 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자, 코시컨트 세타는 그럼 사인 역수. 마지막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얘는 탄젠트 역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가 x분의 r이니 얘가 y분의 r이니 얘가 y분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로. 결국에 얘만 같은 거 보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나중까지 갔을 때 진짜로. 대신 얘네가 누구 역수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생각하기 쉬운 거는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이게 되게 실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시컨트 세타를 사인분의 1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라도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괜찮을까? 둘 다 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돼요. 사인은 코가 없으니까 시컨트라도 코가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은 코가 있으니까 시컨트는 없어도 돼요. 둘 다 있으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안 됩니다. 발냄새인가? 미안해. 자,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코가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요거는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중요한 삼각함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얘는 그냥 1라운드. 이거까지는 괜찮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더 튀어나가요. 자, 얘를 갖다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1인 거를 양변의 코사인 제곱으로 또 나눠봅시다. 나누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 그쵸? 그래서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가 코가 없는 역수잖아요. 코가 있는 역수잖아요. 코 없는 애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가는 것까지는 사실 할 수 있어요. 왜? 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탄젠트는 무조건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럼 어차피 통만 하면 알아서 이거 나와요. 통만 하면은. 그래서 가는 건 괜찮아요. 돌아오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지금은 외우려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 눈에 되게 많이 발라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얘 적분하는 게 나와요. 그때 얘를 갖다가 이걸 못 바꾸면은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시작 자체가. 그래서 나중까지 알기는 알아야 돼요. 나중까지. 자, 여기서 3번으로 나오는 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자, 지금 얘는 어느 정도냐? 요거는 추가로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데 별이 1000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꽤 중요해요. 꽤. 얘는 이건 별이 100만 개예요. 얘는 안 쓰지 않아요.
삼각함수 나오는데 얘 안 쓰는 거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얘는 이제 가끔 필요한 거야. 가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있어요. 아니 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면은 사인 제곱으로도 나누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누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통째로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그럼 얘는 탄젠트 분의 1이잖아요. 코탄젠트겠죠? 그렇죠? 코가 붙어버려요. 자, 얘는 사인 세타 분의 1 코시컨트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탄젠트도 탄젠트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 얘는 별이 몇 개냐? 얘는 별이 한 개예요. 아니, 큰 별도 아까워. 작은 별. 작은 별. 얘는 별이 한 개짜리예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둘이 동급이기 때문에 아예 작정하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다 이거밖에 안 써요. 왜냐면 모든 풀이가 둘이 다 똑같아요.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냅니다. 자, 얘만 따로 중요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당장 헷갈리면 얘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위에 것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일단 먼저 정리하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간단하게 623번 직접 한 번만 해볼게요. 기본적인 삼각함수 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헷갈리면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리고 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마저도 헷갈린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럼 둘이 섞여 있어서 복잡하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쓰면은 무조건 다 정리돼요. 그죠? 되게 허무하지만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약분이네. 뭐야? 그냥 코시컨트였네. 그쵸? 코시컨트랜다. 코사인 분의 시컨트였네. 그죠? 그래서 그냥 답이 7로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도 될까? 가는 건 좀 그런가? 그래, 하나는 해봐야지, 그래도. 저기 627번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들 잘 맞았네요. 자, 나는 이런 것도 뭐 물론 삼각형 안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정의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 정의로. 자신 있으면 뭘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자, 이사분면이에요. 이사분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자, 근데 길이분의 x좌표예요. 그럼 길이는 5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케이스. 어차피 어디에 있든 다 코사인 값 똑같으니까.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상태. 그러면 3대 4대 5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4인 점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은 여기서 파이만큼 더 같잖아요. 여기가 동경이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4니까 그거의 사인 이면은 길이분의 y좌표.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삼각함수 성질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정의로 보면 그냥 다 금방금방 돼요. 정의로 보면은. 근데 뭐 그건 뭐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까 했는데 하나만 630번 하나만 더 해보고요. 덧셈 정리로 들어갑시다. 자,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지금 자, 얘가 이거 못 보면은 못 풀어요. 요거 3번. 이걸 못 보면은 못 풀어요.
뭐 물론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다 돌리면 나오기는 하는데 저걸 봤을 때가 좀 직관적으로 더 잘 보일 겁니다. 이상하다. 왜 0이 나오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아. 오케이. 거기다 플러스 이거 또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어우, 다들 잘 풀었네요. 그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얘는 시컨트 제곱 알파 더하기 시컨트 제곱 알파가 A다. 그죠? 이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 그죠? 이게 A라서 1, 1 2에다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제곱해서 2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뺀 걸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2의 집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 되죠? 그래서 얘는 12구나. 그래서 A가 10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요게 지금 B인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 그죠? 여기 B라서 정리해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 곱하기 탄젠트 제곱 베타. 그죠? 1 플러스 이거 아까 얼마였더라? 요게
4 더하기 6이네요. 그죠? 4 더하기 6. 여기 지금 10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지? 마이너스 3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9죠. 그래서 지금 20B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곱하면 240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되게 좀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은,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거를 쓰는 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아직 어색해서 그래요. 금방 됩니다. 금방. 자, 그러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냥 뭐 여기 나오는 애 중에 제일 큰 산이에요. 제일 큰 산. 덧셈 정리. 도형학을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녀석. 모든 도형학은 아니고 각을 이용한 도형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 그죠? 자, 얘는 뭐냐면 그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것들은 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각을 더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거야. 근데 얘처럼 아예 90도씩 바뀌는 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별로 문제 안 되잖아요. 삼각함수 성질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이런 거를 계산하라 라는 게 나와요. 자, 그게 공식이에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지울까? 지우면 좀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식 암기를 요구하는 미적분의 유일한 애예요. 쟤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이따가 증명 간단하게 한 번만 보기는 할 겁니다.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로 나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얘 두 문자 따서 외워요. 두 문자 따서 좀 암기 쉽게 하려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사인에 사자를 써서 그냥 싸라고 하고요. 얘는 코사인이니까 고, 얘는 플러스니까 풀, 얘는 코사인, 사인. 그래서 싸고 풀고 싸. 그냥 이렇게 외워요. 싸고 풀고 또 싸요. 오케이. 싸 풀고 싸.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싸고 맞고 싸. 싸고 맞고 싸요. 맞고 어떻게 싸는지 모르겠지만 싸고 맞고 싸요. 오케이. 싸고 풀고 싸. 자,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은 코사인이니까 꼬 마이너스니까 싸. 그래서 꼬꼬마 싸. 꼬꼬마가 두 번 쌉니다. 꼬꼬마 싸. 자, 외워주기 바랄게요. 자, 얘는 아쉽게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마탄탄 탄불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마탄탄 탄불탄. 자, 얘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이름이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적어도 암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당장 풀어보라 그래도 다들 잘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미안, 화이팅, 외울게요. 잘 외워봅시다. 잘 외워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은 꼬꼬 뿔싸싸 이렇게 바뀝니다. 꼬꼬 뿔싸싸.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일불탄탄 탄마탄 이렇게 가요. 일불탄탄 탄마탄. 그래서 일마탄탄 탄불탄, 일불탄탄 탄마탄. 엄청나게 탄탄할 것 같지? 하하하. 자, 아무튼 외워야 됩니다. 자, 얘는 진짜 그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 증명을 내가 하기는 할 건데 증명이 진짜 너무 많아요. 증명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로 끝내기에 너무 다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고만고만해요. 다 별로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그나마 일치단결에서 쓰는 그나마 제일 짧은 증명 방식 그거 하나만 좀 봅시다. 왜냐면 이게 중간고사의 증명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이 증명하는 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기준으로 일단 들어가요. 반지름이 일자리 원. 자, 그때 뭔가 베타라는 동경, 상에서의 점, 걔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 걔를 A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이면 얘는 1에다가 코사인만 씌우면 X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베타.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AB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B 선분의 길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현길이에요, 현길이. 자, 얘는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 제곱의 루트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바꿔요. 또 움직여요. 어떻게? 그냥 다 같이 움직여서 A가 오른쪽 자리가 되게 한번 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걔를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B'점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괜찮죠? 왜? 어차피 요 각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고각 기준으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콤마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어쨌거나 뭐 끼인각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원 안에서 현길이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A', B'의 길이를 루트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요거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곱했을 때 이거 전개하면은 좀 짧게 쓸게.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얘도 전개한다 그러면은 사인 제곱 알파 빼기 2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목소리가 점점 이세돌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 사인 제곱 베타.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은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2 곱하기 2배 2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때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1 지웠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합치면 또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지울게요. 그럼 여기는 요것만 남고 여기선 이것만 남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봅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꼬꼬폴사사가 나와요. 자, 얘를 시작으로 나머지를 끄집어냅니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짧은 거예요. 이게 제일 짧은 거. 다른 것도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나마 모든 교과서가 다 써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증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한 번 정도만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서술형에서 어지간하면 안 나오는데 재작년 월계고에서 한번 나왔어요. 재작년.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요거 하나 틀렸어요. 내가 그렇게 증명을 해보라고 전날에도 증명을 해보라고 교과서 주면서 풀게 했는데 결국 증명 안 하고 들어갔다가 요거 하나 틀려가지고 2등급 떴어요. 아,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로. 한 번쯤은 증명해보는 게 좋아요. 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더 바꾸냐? 다른 걸 바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한 번만 집어넣을게요. 뭐 다 같이 리모델링해서 알파를 다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 집어넣는다. 문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바꿔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는 코사인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차피 코사인 알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래서 꼬꼬마사사가 나와요. 그렇죠? 꼬꼬마사사가. 그래서 저 두 개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사인은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이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가지고 꼬꼬마사사를 뽑았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아닌가?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할까? 뭐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베타를 갖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볼게요. 어차피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걔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 때문에 얘가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니까 그냥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 가지고 싸고 풀고 싸가 나옵니다. 싸고 풀고 싸가 똑같이 하면 뭐 싸고 맞고 싸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 탄젠트 덧셈 정리는 뭐 어떻게 나온 거냐? 탄젠트 덧셈 정리는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탄젠트 덧셈 정리는 그냥 무식하게 나눈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진짜로. 그냥 탄젠트 솔직히 쓸 게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봐서 얘는 꼬꼬마 각 순서 알파벳 그대로 가야 돼요. 꼬꼬마 사사 분의 싸고 풀고 싸. 그죠? 이거 그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집에서만 하고요. 독서실에서 정사고 풀고 싸 이러면 좀 미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이걸로 다 나눠요. 통째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눕시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렇죠? 싹 다 나눠주면은 얘는 요거 그냥 다약분 되니까 1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나오고 얘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렇죠? 그래서 탄탄한 게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코사인 베타 약분해주면은 그죠? 그냥 탄젠트 알파 나오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알파 지워버리면 탄젠트 베타 나온다. 그래서 1마 탄다 탄불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똑같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만약에 증명 문제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있잖아요. 그 원 써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안 나오니까 그것만 살짝 해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암기. 암기. 오케이. 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저기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합시다. 이거 연습 기본적인 건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뚫리냐? 저기 이제 특수각으로 막 75도, 15도 이런 게 뚫려요. 자, 예를 들면은
사인 75도. 이제부터는 낙서도 돼요. 사인 75도.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후딱 한번 해봅시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제 75도나 15도 같은 애들도 특수각으로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얘는 지금 써보면은 사, 고, 풀, 고, 사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 그래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는구나. 이게 만약에 사인 15도였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죠? 어차피 15도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냥 이것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끝나요. 오케이, 사인 15도. 코사인 15도는 어차피 사인 75도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삼각함수 성질로 들어갔었던 거 중에 막 이런 거 안 헷갈리면은 그냥 막 써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미적분 선택자들 중에도. 그 얘도 그냥 헷갈리면은 싸고 풀고 싸면 돼요. 풀고 싸.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3파이 빵. 그쵸? 요거 빵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그래서 만약에 오랜만에 봐서 긴가민가하다 그냥 덧셈 정리 쓰면은 검증 금방 됩니다. 긴가민가하게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뒤쪽은 아니구나. 저기 632번.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하면 안 돼요. 사인 100도 이런 거. 묶어서 120도구나. 이렇게 가져야 돼요. 와, 다들 빠르다. 그죠? 이건 싸고 풀고 싸니까 사인 120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얘는 꽂고 뿔싸싸니까 코사인 110도 빼기 80도. 순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혹시 잘못해서 80도에서 110도를 빼면 어떡하지? 사실 이거 좌우 바꿔도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어차피 코사인은 30도나 마이너스 30도가 똑같죠. 우함수라서. 그래서 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얘는
1불 탄탄탄탄탄 1불 탄탄탄탄이니까 탄젠트 얘는 얘 빼기 얘 그냥 요 들어가면 돼요. 요 순서 고 들어가면 돼요. 요 위에 거 플러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요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75도 빼기 15도 60도구나. 그래서 루트 3 그래서 4분의 3에다가 루트 3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 어이? 4분의 3 루트 3 어이? 더하는 거구나. 미안해.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루트 3이네요. 아하하 5번 오케이.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딱 하나만 하고 쉴까 했는데 이쪽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도 되겠지? 괜찮을 것 같아. 미안 637번까지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얘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유형 3번 오늘은 덧셈 정리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안 되겠다. 최대한 해볼게요.